마음의 방어, 자기 방어 기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왜 자기 방어를 하는가? 먼저 다음 자기 방어 기제 중 하나인 투사를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보자. 자기 방어 기제의 사례. 현주는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는 동료들이나 상사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투사의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지연될 때 현주는 자신의 시간 관리 문제가 아니라 동료들의 비효율적인 작업 방식이나 상사의 불합리한 기대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현준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일시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실제로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직장 내 신뢰를 저하시킵니다. 투사는 현준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 사례는 잘못된 자기방어 기제가 개인의 감정적 건강과 대인 관계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자기방어 기제는 우리 마음이 스트레스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한다. 우리의 무의식은 종종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자기방어 기제는 우리의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무의식적인 정신 과정이다. 이러한 기제들은 개인이 정신적 갈등이나 스트레스,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는 힘든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되며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불편한 진실을 무시하게 한다. 심리적 방어 기제에는 부정, 억압, 합리화, 투사, 반동 형성 등이 있다. 각각의 기제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룬다. 예를 들어 합리화는 실패나 실수를 정당화하여 자존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투사는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이나 충동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스스로를 편안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 기제는 일시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아 발달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무의식적인 방어 작용이 지나치게 되면 현실 인식이 왜곡되어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자기 방어 기제에 대한 이해는 자기 인식을 향상시키고 더 건강한 대인 관계를 육성하는 데 중요하다. 심리 치료에서는 이러한 기제들을 인식하고 해체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전략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를 통해 개인은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과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즉 자기 방어 기제는 인간 심리의 복잡한 부분이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며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인간의 방어적인 마음은 어떻게 나타날까? 방어 기제의 유형. 자기 방어 기제는 마음이 위협에 대응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적 전략이라고 했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어 기제인 부정, 투사, 반동 형성, 합리화, 억압 등을 살펴보자. 부정은 불편한 현실을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용되는 방어 기제다. 예를 들어 중대한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이를 완전히 무시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감정적 고통을 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 투사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기제다. 종종 부정적 특성이나 비난을 다른 사람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한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적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다. 반동 형성은 불안을 유발하는 충동이나 감정을 그 반대의 강한 행동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갈등을 느끼는 대상에게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합리화는 실패나 실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기법이다. 이는 실패를 수용하는 것보다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억압은 불안이나 충동을 의식적인 수준에서 제거하여 무의식 속에 저장하는 방어 기법이다. 이러한 감정은 인식되지 않지만 여전히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자기 방어 기제들은 단기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감정 처리와 현실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 이러한 방어 기제의 이해와 관리는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개인이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처리하고 대인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어린 마음의 방패, 미성숙한 자기방어 기제의 비밀. 미성숙한 자기방어 기제는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과 직결되며
이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마주하는 갈등과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초기 방식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방어 기제가 어린이가 겪는 감정적 불안정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왔다. 미성숙한 자기방어 기제는 개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발달 초기 단계에 있을 때 나타나기 쉽다. 이러한 기제들은 보통 감정적 충동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 관리될 경우 오히려 정신적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겪은 심각한 스트레스나 외상은 억압이나 투사 같은 미성숙한 방어 기제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종종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어 기법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복잡한 감정이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미성숙한 방어 기제는 개인이 성장하면서 점차 더 성숙하고 복잡한 방어 전략으로 발전해야 한다. 심리치료에서는 이러한 초기 방어 기제를 인식하고 변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은 더 건강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와 감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마음의 방어 기제를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방어 기제는 단순한 마음의 트릭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다. 이들은 적절히 사용될 때 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방어 기제의 적절한 사용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스트레스, 갈등, 감정적 고통과 같은 심리적 압력에 대응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방어 기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과 정서적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부정이나 합리화를 자주 사용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은 자기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고 감정과 행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편한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감지할 때 이를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적절하게 표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심리적 긴장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대처 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세 번째는 대처 메커니즘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정적 충격을 겪었을 때 단지 한 가지 방식에 의존하는 대신 명상, 운동, 대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전략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심리학자나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는 개인이 자신의 방어 기제를 이해하고 더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과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적절한 방어 기제의 사용은 개인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는 또한 강력한 감정적 능력과 자기 조절 기술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와 성공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